네, 너무 좋아요. 키스가 짙어질수록 온몸이 점점 달아올랐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남성의 체온, 4년 만에 맞는 남자 냄새, 그리고 입맞춤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죠. 아직 젖지도 않았는데 이미 온몸이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죠. 그의 팔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64세 박미선이라고 해요. 남편을 잃고 4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주도 여행을 권했어요. 엄마, 좀 나가서 쉬다 오세요. 그렇게 해서 혼자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죠. 김포공항 탑승구에서 서 있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주변엔 온통 가족들, 연인들 뿐이었거든요. 64세 혼자 여행하는 여자는 저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제주행 435편 탑승을 시작합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뒤에서 남자분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례지만 창가 쪽이신가요? 저도 같은 열인데. 돌아보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서 계셨습니다. 깔끔한 캐주얼 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죠. 아, 네. 14A예요. 저는 14B입니다. 옆자리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강수라고 합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를 찾았어요. 창가 좌석에 앉으니 옆자리에 강수 씨가 앉으셨죠. 혼자 여행이신가 봐요? 네, 오랜만에 제주도 가보려고요. 저도 혼자예요. 아내를 잃고 처음 가보는 여행이라서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도 사별했거든요. 4년 전에요. 아, 그러셨군요. 저는 5년 됐습니다. 순간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만 아는 그런 시선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처음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는데 강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미선 씨, 제주도는 자주 가시나요? 아니요. 결혼하고 한 번 갔었나.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럼 정말 오랜만이시네요. 강수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신혼여행 때 가본 게 전부죠. 우리는 서로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승무원이 음료수를 가져왔어요. 뭐 드시겠어요? 저는 커피요. 저도 커피로 주세요. 따뜻한 커피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죠. 강수 씨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솔직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어요. 처음엔 정말 살 수가 없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려웠거든요.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싶어서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자식들은 자주 찾아오나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바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는 딸이 둘인데 비슷해요. 명절 때나 보죠. 자식들도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외롭긴 해요. 집이 너무 조용해서요. 비행 시간은 1시간 남짓이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 생활 이야기, 자식 이야기, 외로움 이야기. 미선 씨는 어떤 삶을 사셨어요? 평범했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 키우고 내 인생이라는 게 없었죠. 저도 비슷했어요. 회사 다니고 가족 책임지고 그게 전부였어요. 후회되세요? 후회라기보단 아쉬워요. 나를 위한 시간이 없었다는 게요. 정확히 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요? 착륙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곧 제주공항에 도착합니다. 벌써 도착이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요. 미선 씨 덕분이에요. 이야기하니까 편했거든요. 저도요. 혼자였으면 무료했을 텐데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짐을 챙겨 일어서는데 강수 씨가 말했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점심이라도 같이 드실까요? 그 제안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남자와 식사를 한다는 게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좋아요. 어차피 혼자 먹을 거였으니까요. 공항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시려고요? 글쎄요, 특별히 정한 곳은 없어요. 그럼 제가 아는 곳으로 갈까요? 흑돼지 맛있는 곳이 있거든요. 좋아요. 택시 안에서 나란히 앉아 있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색하면서도 편했습니다. 강수 씨 혼자 여행 자주 하세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용기 내기 쉽지 않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아들이 떠밀다시피 해서요. 식당에 도착했어요. 흑돼지 구이를 시켜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강수 씨가 고기를 구워주더라고요. 이렇게 구우면 맛있어요. 잘 익었죠? 네, 고마워요.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맛보다 더 좋았던 건 누군가와 함께 먹는다는 것 자체였죠. 4년 동안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했는데 이렇게 마주 앉아 먹으니까 따뜻했어요.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강수 씨는요? 저도요,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네요. 우리는 서로 보며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강수 씨가 물었어요. 제주시 쪽이에요. 아, 그럼 방향이 다르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헤어지기 아쉬웠습니다. 미선 씨, 실례가 안 된다면 내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강수 씨를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성산 일출봉 어떨까요? 아침 일출 보러요. 아침요? 내 일출이 정말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몇 시예요? 5시 반쯤? 그렇게 약속을 정하고 헤어졌습니다. 숙소로 가는 택시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처음 만난 남자와 내일 새벽에 만나기로 하다니.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습니다. 64세에 이런 기분을 느낄 줄이야.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강수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온화한 미소, 따뜻한 목소리, 배려하는 태도, 좋은 사람 같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무사히 도착하셨나요? 강수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읽는 순간 미소가 나왔어요. 네, 잘 도착했어요. 내일 봐요. 답장을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 기대됐거든요. 새벽 4시 반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설레는 제 얼굴이 보였죠. 미선아, 너 지금 설레고 있구나. 택시를 타고 성산일 출봉으로 갔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니 강수 씨가 먼저 와 계셨어요. 미선 씨 일찍 오셨네요. 강수 씨도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설레서 잠을 못 잤어요. 그 솔직한 대답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요. 사실 거의 못 잤어요. 우리는 서로 보며 웃었어요. 같은 마음이었구나 싶었죠. 일출봉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가팔랐어요. 강수 씨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조심하세요.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4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이었죠. 고마워요. 천천히 올라갔어요. 숨이 차올랐지만 강수 씨가 옆에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벌써 많이 와 있었죠. 수평선 너머가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요. 곧 떠오를 것 같아요. 강수 씨가 제 어깨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말 기대되네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추우시죠? 강수 씨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제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괜찮아요. 강수 씨가 추우실 텐데요. 저는 괜찮아요. 미선 씨가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요. 그의 배려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죠. 와, 정말 예쁘다. 저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붉은 태양이 천천히 떠오르는 모습.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미선 씨,
네. 예뻐요. 일출이요? 아니요. 미선 씨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뭘 그런 말을요. 정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강수 씨도 멋있어요. 특히 이렇게 햇살 받으니까요. 일출을 보고 내려왔어요. 아침 식사를 하러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따뜻한 콩나물국밥을 시켜놓고 마주 앉았죠. 오늘 어디 가실 거예요? 글쎄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럼 같이 다닐까요? 그 제안에 망설여졌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는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우도 어떨까요? 배 타고 가는 거죠? 네. 경치가 정말 좋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루를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도로 가는 배 안에서 나란히 앉았어요. 바람이 시원했죠. 강수 씨. 네. 이상하죠? 뭐가요? 어제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편한 게요. 저도 그래요. 신기해요. 우도에 도착해서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탈 수 있으세요? 강수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번 해볼게요. 오랜만이지만요. 처음엔 비틀거렸어요. 하지만 천천히 페달을 밟으니 균형이 잡혔죠. 됐어요. 탈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천천히 가요. 우리는 나란히 자전거를 타고 섬을 돌았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등대, 유채꽃밭, 모든 게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가장 좋았던 건 옆에 강수 씨가 있다는 것 자체였습니다. 미선 씨. 네.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서로 보며 미소 지었어요. 자전거를 멈추고 바닷가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웠죠. 강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선 씨. 네.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뭔데요? 사별하고 나서 다른 사람 만날 생각해 보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요. 저도 그랬어요. 아내 말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런데 미선 씨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의 고백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요. 사실 강수 씨 생각을 계속하게 돼요. 정말요? 네. 이상하죠? 처음 만난 사람인데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똑같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순간이었죠. 미선 씨. 네. 손잡아도 될까요? 그 질문에 대답 대신 제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수 씨의 큰 손이 제 손을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4년 동안 그리웠던 온기였죠.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좋아요. 우리는 손을 잡은 채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저녁이 되어 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미선 씨 덕분에 행복한 하루였어요. 내일도 만날까요? 좋아요. 어디서요? 한라산은 어떨까요? 등산요.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만요. 그래요. 해봐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강수 씨가 저를 숙소 앞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들어가세요. 오늘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내일 봐요.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64세의 연애를 하는 건가?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어요. 그날 밤 강수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미선 씨와 함께여서요.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언제 이런 말을 들어봤나 싶어서요. 저도 행복했어요. 내일 또 봐요. 답장을 보내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밝았어요. 64세의 새로운 사랑. 이게 정말 사랑일까요?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강수 씨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거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강수 씨를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의 제주도 여행은 계속됐습니다. 매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죠.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한라산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강수 씨가 있어서 든든해요. 저야말로 미선 씨 덕분에 힘이 나요.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내려왔어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웠죠.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갔어요. 회를 시켜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미선 씨. 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는 지금 미선 씨를 좋아하고 있어요. 그 고백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만난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이상하죠? 아니요. 저도 강수 씨를 좋아해요. 정말요? 네. 계속 생각하게 돼요. 강수 씨 얼굴, 목소리, 웃는 모습.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선 씨 생각에 잠을 못 잘 정도예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64세와 71세의 사랑. 누가 보면 우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겐 진심이었어요. 미선 씨. 네. 제주도 떠나고 나서도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현실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고 싶어요. 저도 강수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이제 강수 씨가 제 일상이 됐어요. 그 말에 강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미선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바닷가를 걸었어요.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예쁘네요. 정말 예뻐요. 미선 씨처럼요. 강수 씨도 멋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별빛 아래서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그리고 미래 이야기까지요. 강수 씨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미선 씨와 함께하는 삶이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저도요. 강수 씨와 함께라면 뭐든 좋아요. 정말요? 네. 이제 혼자는 싫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선 씨 옆에 있고 싶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 이런 사랑을 받아봤나 싶어서요. 울지 마세요. 왜 우세요? 행복해서요. 이렇게 행복한 기분은 처음이에요. 저도 그래요. 미선 씨 덕분에 다시 남자가 된 기분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4년 만에 느끼는 따뜻한 품이었어요. 강수 씨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뛰고 있었죠. 마지막 날이 왔어요.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쉬웠어요. 이 행복한 시간이 끝난다는 게요. 미선 씨. 네. 오늘 제 숙소에서 커피라도 마실까요? 그 제안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숙소로 간다는 건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좋아요. 강수 씨 숙소는 바다가 보이는 펜션이었어요. 와, 전망이 정말 좋네요. 그렇죠? 미선 씨 옷이라고 일부러 골랐어요. 정말요? 네. 함께 보고 싶었거든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평화로웠습니다. 미선 씨. 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사랑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64년을 살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사랑해요. 강수 씨.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까워졌죠. 키스해도 될까요? 네. 강수 씨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4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입맞춤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죠. 좋아요.
저도요. 우리는 오랫동안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어요.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옷은 그대로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렜죠. 이렇게 누워있으니 정말 부부 같아요. 그러게요. 신혼부부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64세와 71세의 신혼부부라니요. 미선 씨. 네.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4년 만에 누군가의 품에서 잠드는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강수 씨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일어나셨어요? 네. 얼마나 주무셨어요? 방금요. 미선 씨, 자는 모습 보고 있었어요. 부끄러워요. 예뻤어요. 정말요. 우리는 아침을 함께 먹으러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오늘이면 서울로 돌아가야죠. 네. 아쉬워요. 저도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강수 씨. 네. 돌아가서도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매일이라도 보고 싶어요. 정말요? 네. 미선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제 강수 씨 없는 삶은 상상이 안 돼요.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택시 안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죠. 헤어지기 싫었거든요. 탑승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어요. 같은 비행기를 타기로 했습니다. 미선 씨. 네. 이번 여행은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저도요. 강수 씨를 만난 게 기적 같아요. 기적이 맞아요. 64세와 71세의 기적이죠. 우리는 서로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서울행 436편 탑승을 시작합니다. 일어서서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5일 전 이곳에서 처음 만났었죠. 그때는 낯선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비행기에 올라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가 좌석이었죠. 이륙 준비가 시작됐어요. 제주도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쉬워요. 저도요. 하지만 끝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강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제주도가 작아졌습니다. 5일간의 꿈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죠. 미선 씨. 네. 서울 가면 뭐 하고 싶으세요? 강수 씨와 데이트하고 싶어요. 데이트요? 네.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매일 만날까요? 네. 매일 보고 싶어요. 서울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현실로 돌아가는 거죠. 불안했어요. 혹시 강수 씨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미선 씨. 네. 무슨 생각하세요? 아무것도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불안해요. 뭐가요? 서울 가면 달라질까 봐요. 달라지지 않아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요? 네. 약속해요.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64세와 71세의 약속이었죠.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했어요. 짐을 찾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강수 씨는 어디 사세요? 강남 쪽이에요. 미선 씨는요? 저는 마포 쪽이에요. 그럼 방향이 다르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헤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선 씨. 네.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좋아요. 어디서요? 제 집 근처 식당은 어떨까요? 그래요. 가봐요. 택시를 타고 강수 씨 집 근처로 갔습니다. 작은 한식당에 들어가 저녁을 먹었어요. 맛있어요? 네. 강수 씨와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저도요. 미선 씨와 함께라서 행복해요. 식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어머, 비 온대요? 우산이 없네요. 괜찮아요. 제 집이 가까워요. 잠깐 가서 비 피할까요? 그 제안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강수 씨 집에 간다는 게요. 좋아요.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집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차 끓여 드릴게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죠. 돌아가신 아내분과 딸들. 문득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미선 씨. 차 여기 있어요. 고마워요.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죠. 미선 씨. 네. 혹시 불편하세요? 아니요. 왜요? 사진 보셨죠? 아내 사진요. 네. 봤어요. 미안해요. 치울 걸 그랬나 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5년을 함께 사신 분인데요. 고마워요. 이해해 줘서요. 저도 남편 사진이 집에 있어요.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당연하죠. 45년을 함께 사셨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거였죠. 미선 씨. 네. 저 솔직히 말할게요. 뭐요? 아내한테 미안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는 게요. 저도 그래요. 남편한테 미안하죠. 하지만요? 하지만 이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64세든 71세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비가 너무 오는데 괜찮으세요? 택시 타면 돼요. 아니면 여기서 쉬다 가세요.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기서요? 네. 불편하시면 안 그러셔도 돼요. 아니요. 괜찮아요. 정말요? 네. 강수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강수 씨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객실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64세의 남자 집에서 자다니.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죠.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미선 씨, 잠옷 여기 있어요. 고마워요. 문을 열자 강수 씨가 서 있었어요. 불편하진 않으세요? 전혀요. 편해요. 그럼 됐어요. 잘 주무세요. 강수 씨도요. 문을 닫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강수 씨 생각에요. 그도 자고 있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다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미선 씨, 자고 계세요? 아니요. 안 자고 있어요. 문을 열었어요. 강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저 잠이 안 와서요. 저도요. 같이 있어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침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미선 씨. 네.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강수 씨. 우리는 자연스럽게 키스했습니다. 제주도에서보다 더 깊고 더 간절한 키스였죠. 그의 손이 제 등을 감싸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계속해도 될까요? 네. 좋아요. 우리는 서로를 더 가까이 안았습니다. 4년 동안 얼어붙었던 제 몸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64세의 몸이지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미선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강수 씨,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64세와 71세의 사랑이었죠. 누가 보면 우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겐 진심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강수 씨 품에서 깼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언제 일어나셨어요? 방금요. 미선 씨, 자는 모습 보고 있었어요. 부끄러워요. 예뻐요. 정말 예뻐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아침의 달콤한 키스였죠.
그날부터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다녔어요. 자식들에게도 소개했습니다. 처음엔 놀라더라고요. 엄마가 남자친구를 사귄다고? 하지만 곧 이해해줬어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강수 씨가 말했어요. 미선 씨. 네. 같이 살까요? 그 제안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같이 산다는 건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결혼 말씀이세요? 꼭 결혼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함께 있고 싶어서요. 저도 그래요. 강수 씨와 매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럼 같이 살아요. 네. 좋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새 아파트를 구해서 이사했어요. 둘만의 보금자리였죠. 아침에 일어나 함께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후에는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해 먹었어요. 단순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64세에 찾은 새로운 사랑. 누가 봐도 늦은 나이였죠. 하지만 우리에겐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강수 씨와 함께 아침을 맞고 함께 잠들 수 있으니까요.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4년 전 남편을 잃고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강수 씨를 만나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64세의 말이에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어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제 강수 씨가 말했어요. 미선 씨 덕분에 다시 살게 됐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강수 씨 덕분에 행복해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예쁘네요. 정말 예뻐요. 우리 사랑처럼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64세와 71세의 사랑. 늦었지만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어요. 용기만 있다면요. 저처럼 비행기에서 우연히 만난 인연이 평생의 반려자가 될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